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투아렉 3세대 기본형 모델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기본형,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기본형 모델은 그 프레스티지 모델과 다르게 에어 서스펜션이 빠져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아무래도 그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모델이고 또 서울 시내에 시승차가 없기 때문에 이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모델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오너로서 그 서스펜션의 어떤 그런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구매를 하시거나 나중에 생각을 하시더라도 좀 더 그 이해도가 더 높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행 감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런 특히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구름 위에 떠가는 그런 안락한 그런 승차감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에어 서스펜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노면의 어떤 그런 질감과 그런 어떤 충격 이런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에어 공기층이 흡수하게 해주고 그런 충격들을 바로 이제 승객이나 이런 운전자한테 바로 전달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특징이죠. 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기본형 모델이고 트림상으로는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빠져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여주는 승차감 자체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프레스티지 모델에 대비했을 때 승차감이 약간 떨어지는 수준이지 다른 일반적인 SUV나 뭐 세단에 대비해서도 결코 나쁜 정도의 그런 승차감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제 이게 시승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이 승차감이 주는 게 상당히 편안하고 또 특히 고속에서 그런 안정감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 없어서 승차감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기본형을 선택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렇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 프레스티지 모델을 시승하신 분들은 이 기본형 서스펜션의 어떤 감도 자체는 프레스티지 모델의 어떤 노말과 그리고 스포츠 모델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좀 단단하면서 좀 롤링과 피칭이 좀 억제된 그런 세팅이에요. 그런 어떤 바운스 자체를 많이 허용하는 그런 서스펜션이 아닙니다. 독일차의 느낌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세팅이고, 그게 아무래도 독일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감각이 좋아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코 어떤 단점이 되진 않고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세팅값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투아렉의 연비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투아렉 같은 경우는 이제 3.0 TDI 디젤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공인 연비 같은 경우는 뭐 10km 정도 그렇게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실 영역에서의 그런 연비가 매우 뛰어난 차량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출퇴근을 할 때 서울 시내를 통과하게 되는데 한 편도로 한 22km 정도 찍혀요. 근데 그 아침 구간에 이렇게 가다서다를 많이 반복하고 평균 속도가 20km 내외로 찍힌다 하더라도 실제 찍히는 트립상에 찍히는 연비는 한 11km에서 12km 정도가 찍힙니다. 그러니까 연비가 한 11, 12가 시내 주행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 정도 차급에서는 사실 보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연비고, 그래서 투아렉 자체가 연비가 매우 잘 나오게끔 그렇게 셋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10이나 120km 정도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14에서 15 이상까지도 충분히 그냥 평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행하시면서 이렇게 연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물론 밑에 티구안이나 이런 차들이 훨씬 더 잘 나오고 차급이 내려갈수록 더 연비는 좋아지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투아렉과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도 한국 기준에서 이제 풀사이즈 대형 그 SUV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차급에서의 보여지는 그 연비 수준에서는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투아렉이 연비가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셋업 자체를 그렇게
연비 위주의 세팅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뭐 투아렉의 어떤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그런 기본형 모델이고 또 연비가 좋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이제 타면서 아쉬운 부분을 또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일단 옵션상에서 좀 빠지면 안 됐는데 빠진 그 옵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기본형 같은 경우에 이제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통풍 시트가 없는 부분은 차량의 가격을 생각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물론 이 차량이 제가 한 7천 초반에, 뭐 저는 7,100만 원대에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제 폭스바겐을 갖고 있는 그런 오너분들이라면 그 정도 가격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폭스바겐을 보유하지 않고 트레이드인이 안 되는 조건이면 좀 가격대는 그 정도까지 할인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폭스바겐을 지금 몰고 계시다 한다라면 지금 뭐 트레이드인 조건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7,100만 원대에 지금 이 폭스바겐을 모실 수 있다면은 가성비 면에서는 어느 차 부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7천만 원대의 그런 아주 비싼 그런 차인데 이 통풍 시트가 빠졌다는 부분은 조금 매우 아쉬워요. 특히 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나 아니면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타는 차량인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땀도 많이 날 거고 또 아주 더운 그런 환경에서 좀 돌아다니기도 할 텐데, 그때는 어떤 에어컨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통풍 시트가 좀 부족하면은 거기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열을 빨리 식혀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통풍 시트가 없는 부분은 반드시 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또 옵션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이 차량에는 이제 서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가 없어요. 어라운드 뷰가 뭐냐면 차량의 각 뭐 백밀러 쪽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사방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 옵션이죠. 그게 이제 프레스티지 윗단계 모델까지도 없습니다. 근데 좀 의아한 부분이에요. 사실 2세대에서는 기본형에도 어라운드 뷰를 넣어줬었어요. 근데 3세대로 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옵션인데 그거를 이제 뺐다는 거는 대단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헤드라이트 워셔입니다. 보면은 밤에 이렇게 야간에 워셔액을 키게 되면은 보통 이제 뭐 독일차나 뭐 일반 차들도 보면은 이제 헤드라이트 워셔가 순간적으로 나와서 헤드라이트 쪽에 되게 강력한 워셔액을 뿜어주면서 이렇게 좀 씻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조그만하게 헤드라이트 밑에 보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파져 있고, 그게 헤드라이트 워셔를 작동할 때 자동적으로 앞으로 나오면서 헤드라이트 쪽에다가 물을 되게 강하게 좀 쏘아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헤드라이트 쪽에 있는 이물질들이 순간적으로 좀 씻겨 나가는 거죠. 그 기능이 있으면 좋은 게, 뭐 이제 오프로드나 이런 데 가면은 먼지가 되게 많고 또 벌레들이 되게 충격을 많이 해서 헤드라이트 쪽은 되게 지저분해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 특히 야간에 헤드라이트 워셔가 있으면은 한번 강력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헤드라이트 광량이 좀 유지가 되고 앞에가 훨씬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 워셔는 좀 소소한 부분인데 되게 중요한 그런 투아렉의 그런 성격을 좀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인데, 그거를 이제 그냥 얼마 안 된다고 빼놨다는 거는 이 차가 오프로드를 겸용을 해서 나온 차량인데 헤드라이트 워셔 뺀 거는 좀 자승자박 같아요. 그거는 좀 뭐랄까, 좀 자기의 위치를 스스로 깎아먹는 그런 옵션의 그런 제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뭐 나올 때는 반드시 헤드라이트 워셔를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통풍 시트와 어라운드 뷰, 그리고 뭐 헤드라이트 워셔 정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2열 시트에 보면은 선쉐이드를 뺀 것도 좀 의아해요. 뭐 얼마 한다고 수동식 선쉐이드 정도는 넣어 놨어야 됩니다. 왜냐면 뒤에 아이들이 보통 탑승을 많이 하고 이렇게 여름에 잘 자야 되고 그러는데 햇살이 뜨겁게 되면은 아무리 선 틴팅을 짙게 한다 하더라도
그 선쉐이드가 있고 없고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식 선쉐이드 정도는 반드시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뺐다는 것도 대단히 실망스럽고 그 안 좋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린 그 단점 이외에는 사실 큰 저건 없어요.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조금 채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차선 보조 장치, 이런 부분들은 전 세대에 없었고 이 차량에 탑재되면서 이제 보충된 부분이고요. 또 전방 추돌 경보 장치나 그다음에 블라인드 스폿 알람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보충돼서 나온 옵션이에요. 그래서 옵션을 무조건 뺀 건 아닙니다. 그 첨단 운전 보조 장치 쪽은 되게 많이 대폭 강화를 했고, 다만 그 조금 운전자가 스킵하거나 사실 눈에 잘 안 띄는 부분들은 좀 슬쩍 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레스티지와 이제 그 지금 현재 기본형 모델과의 그런 옵션 차이를 좀 외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외장에서는 일단 크롬 자체를 하단부에, 전면 하단부에 크롬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 부분이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바디와 일체된 컬러를 그 전체에 갖고 있냐, 아니면 이제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 트림 자체가 까만색 플라스틱으로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확실히 줍니다. 그래서 좀 고급감을 주진 않아요. 기본형 자체가 외장에서 이제 그 부분이 차이점이 있고, 또 뒤에 보면은 듀얼 머플러 팁 자체가 기본형은 좀 이렇게 파이핑을 그냥 자른 되게 단순한 형태의 그런 머플러를 갖고 있고, 그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의 좀 그럴싸한 그런 머플러 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장적으로는 확실히 고급감을 줄 수 있는 게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옵션 차이가 꽤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에어 서스펜션이 있고 없고, 그리고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또 차이가 납니다. 그 기본형은 없고 프레스티지는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올휠 스티어링이라고 그 네 바퀴의 그런 조향을 하는 기능이 그 프레스티지 모델부터는 있습니다. 그 모델 같은 경우에 되게 고급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턴을 할 때는 그 회전 반경을 1m 가까이 줄여주고, 또 고속 영역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뭐 기차 레일 같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레인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옵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큰 기술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으로 한 줄 들어가 있는데, 그 프레스티지부터는 30가지 색깔을 선택할 수 있고, 더 그 앰비언트 라인 들어간 라인 자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더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그 부분은 제 차이점이고요. 또 이제 그 클라이밋, 그 공조 장치에서 기본형은 앞좌석, 그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 이제 공조 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반면에, 프레스티지는 뒷좌석에까지 해서 4존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그 사이드 스커트 실 같은 부분이 이제 알루미늄 소재를 썼느냐 플라스틱 썼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 몇몇 개 더 차이가 조금 소소한 게 있을 텐데 잘 기억은 안 나네요. 그래서 주요한 그런 옵션 차이는 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드렸던 옵션 차이가 1000만 원을 더 훨씬 훌쩍 상회하기 때문에 투아렉을 아예 마음먹고 사실 분들은 당연히 프레스티지 모델을 추천드려요. 근데 뭔가 예산의 제약이나 아니면 다른 차종을 고민하다가 넘어오신 분들은 기본형 모델도 충분히 만족도를 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기본형이라고 해서 그 뭐 그런 주행이나 뭐 이런 첨단 운전장치 보조장치 쪽에서는 다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 면에서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투아렉이라는 차량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종합해서 어떤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그 투아렉은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잘하는 그런 선수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영역을 되게 뛰어나게 잘한다기보다는 그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점수가 높아갖고 다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올라운드 플레이어고,
다재다능하다라는 표현이 좀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온로드에서 고속 주행을 하든, 또 시내에서 주행을 하든, 또 오프로드를 가든, 또 뭐 어떤 환경에 가든 이 투아렉은 다 그 환경에 맞게끔 적응을 해서 운전자나 동승자한테 이렇게 편안한 그런 승차 환경을 주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투아렉 같은 경우는 뭐 오너분들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시승의 기회도 많지 않은 차예요. 차가 많지 않고, 또 뭐 별로 이 차를 이렇게 타려고 생각을 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이 많이 덜 된 차입니다. 희소성이 그만큼 있는 차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오너들이나 이 차를 좀 경험하는 분들에 대한 평가는, 이 차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맨 처음에 어떤 차가 신차가 출시되고 차량 가격이 셋업이 되고 그게 이제 미디어에 이렇게 공개가 됐을 때 그때 나오는 반응들은 조금 안 좋은 평가가 많습니다. 뭐 차가 뭐 폭스바겐 SUV인데 차가 왜 이렇게 비싸냐, 뭐 그 가격이면 다른 차 산다, 이런 반응이 거의 다 주를 이루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나 경험한 분들은 사실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차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모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요. 기본형 모델도 그 에어 서스펜션이 빠진 부분이 가장 아쉽고, 또 통풍 시트가 없는 부분이 제일 좀 치명적인 단점이긴 한데,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일 거고요. 네, 그런 노하우가 쌓이면은 또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틴팅 같은 경우도 눈이 뭐 아주 나쁘지 않으신 분들은 전면도 더 어둡게 하셔도 충분히 요새는 그 뭐랄까요, 성능이 나오는 아주 좋기 때문에 틴팅 필름 자체가 그렇게 해서 극복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없는 거는 아예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기본형 모델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모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뭐 내장 이런 옵션에 대해서, 제가 카메라가 그냥 핸드폰 카메라라서 뭐 이렇게 이원화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ACC, 뭐 그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작동되는 그런 뭐 옵션의 그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짜잘짜잘하게 투아렉에서 좀 이렇게 뭐 옵션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실 오너 입장에서 보여드리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